안녕하세요. 어제 HLB 주가를 RNN으로 돌려본 결과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서 내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부터 맞춰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오를지 내릴지만 알아도 큰 성과입니다. 이진 분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컴퓨터에 내려봤습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나눈 영화 리뷰 데이터입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이 숫자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단어입니다. 단어를 숫자로 바꿔 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리뷰를 길게 쓰고 어떤 사람은 리뷰를 짧게 쓰고 가지각색이겠죠. 그래서 단어의 길이도 가지각색입니다. 218개, 189개, 141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쓰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단어를 어떻게 숫자로 전부 바꿨을까? 바꿀 수는 있지만 예제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아 보이죠. 그래서 단어의 개수를 제한했습니다. 세 개의 리뷰에 담겨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숫자가 큰 값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숫자 38, 1334, 88, 12들 중에 가장 큰 값 하나를 불러왔다는 소리죠. 1만을 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486, 9837, 6905. 가장 숫자가 높은 게 9837입니다. 1만을 넘지 못하죠. 그 이유는 가장 처음 데이터를 불러올 때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로 그 숫자를 1만 개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맥스 값들을 출력해보면 전부 1만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1만에 할당된 단어가 있긴 할 테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그 뒤부터는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 안의 숫자 중 가장 큰 숫자 하나를 뽑았는데 9999입니다. 1만을 넘는 숫자는 없죠. 1만 개를 불러왔는데 왜 1만까지 포함이 아니라 9999까지냐? 0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1부터 시작이네요. 이 코드의 의미는 만 미만이라는 뜻이네요. 총 개수는 9999개입니다. 숫자를 영어 리뷰로 다시 복원시켜 볼까요? 어떤 리뷰였을까요? 워드 인덱스는 단어 워드와 정수 인티저를 매핑한 딕셔너리입니다. 스파이더는 16115에 매핑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는 9999개까지니까 스파이더라는 단어는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겁니다. 영화 리뷰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는 good, bad 이런 단어겠죠?
역시 숫자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굿이라는 단어는 숫자 49에 매핑되어 있고 bad라는 단어는 숫자 75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16115번 스파이더보다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워드 인덱스 딕셔너리를 통해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는 문자가 키고 숫자가 밸류입니다. 순서를 바꿔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숫자를 키로 받아서 문자 밸류로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리버스해서 거꾸로 숫자를 키로 문자를 밸류로 매핑했습니다. 코드를 좀 더 이해해 볼까요? 아이템이라는 함수는 딕셔너리의 키 밸류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키 밸류를 받아서 순서대로 출력하면 이렇게 문자 다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뒤집으면 이렇게 숫자 다음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위에 있는 코드의 정체입니다. 키 밸류를 받아서 순서를 거꾸로 밸류 키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다시 딕셔너리에 담은 거죠. 이렇게 워드 인덱스를 갖고 리버스 워드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리뷰를 문자로 복원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숫자지만 원래 정체는 문자였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리버스 워드 인덱스에 담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잔 숫자가 문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get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우리가 딕셔너리 없는 단어와 숫자도 있을 겁니다. 그걸 처리해주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고 사용하겠습니다. 딕셔너리에 키는 두 개 있습니다. A와 B죠. C는 없습니다. 그런데 C를 키로 출력하려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밸류 데이터가 없겠죠.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nothing이란 밸류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get 함수를 사용하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딕셔너리의 키값으로 C가 없으니 nothing이 출력되었습니다. 만약 키값이 존재하는 A를 출력하면 그대로 2012가 나오죠. 우리는 만약 키값이 없다면 물음표가 나오게 설정하겠습니다. 이걸 합쳐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 리뷰가 복원되었습니다. 여기 조인 함수에 대해 간략하게 공부하겠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연습해본 py 파일이 있습니다. 불러올게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조인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너무 붙어 있길래 한 줄 띄워 주었습니다. 우리도 여기 한 줄 띄워 주었죠. 단어들이 한 줄로 붙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간에 콤마도 넣어봤습니다. 하이픈도 넣어봤습니다. 이게 조인 함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경망에 주입할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신경망에 숫자 리스트를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트를 텐서로 바꾸어야 합니다. 원핫 인코딩을 하겠습니다. 0과 1의 벡터로 변환하는 건데요. 데이터가 있는 건 1, 없는 건 전부 0으로 할당해 줍니다. 단어별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단어가 1만 개니까 차원 디멘션은 1만 개로 미리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0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쉐이프는 25,000 콤마 만입니다. 여기 만은 우리가 앞서 정의해준 디멘션입니다. 그리고 25,000은 트레인 데이터의 길이고요. 트레인 데이터 중 하나를 꺼내서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보니 1만 개입니다. 전부 0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에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1로 바꿔줄 겁니다. 어떤 코드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덱스 0과 그 안의 숫자들입니다. 트레인 데이터의 첫 번째 리뷰를 인덱스로 찍어서 열어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단어가 있다면 1로 바꿔주는 것이죠. 첫 번째 리뷰에는 0으로 가득 찬 1만 개의 빈칸이 있을 텐데 해당 단어가 있다면 1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 0을 열어서 여기 1의 자리, 14의 자리, 22의 자리 전부 1로 바꿔줍니다. 여기 숫자가 여기 시퀀스입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모두 원핫 인코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부 0인 가운데 단어의 위치에 1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X 데이터고 Y 라벨 데이터도 이제 살펴봐야 하겠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0과 1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게 정답지입니다. 리뷰를 보고 맞춰야 하는 해답이죠.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이것도 혹시나 해서 벡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데이터 준비를 마쳤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벡터고 레이블은 스칼라 0 또는 1입니다. 이런 문제에 잘 작동하는 네트워크 종류는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 완전 연결층을 그냥 쌓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덴스층을 쌓는 것이죠. 이런 건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6은 무슨 뜻일까요? 은닉 유닛, 히든 유닛의 개수입니다. 하나의 히든 유닛은 층이 나타내는 표현 공간에서 하나의 차원이 됩니다. 은닉 유닛, 히든 유닛을 늘리면 표현 공간을 더 고차원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신경망이 더욱 복잡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지만 계산 비용이 커집니다.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공부해서 원하지 않는 패턴까지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지만 훈련 데이터만 상당하게 공부해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덴스층을 쌓을 때는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층에 얼마나 많은 은닉 유닛, 히든 유닛을 둘 것인가, 더 나아가 층은 또 얼마나 많이 쌓을 것인가, 이런 결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머신러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죠. 같은 모델을 사용해도 층을 몇 개로 쌓을지, 은닉 유닛, 히든 유닛을 몇 개나 둘 것인지에 따라 성능은 달라집니다. 디테일한 부분이죠. 우리는 두 개의 은닉층, 히든 레이어가 16개의 은닉 유닛, 히든 유닛을 가지도록 모델을 구성하겠습니다. 층은 두 개입니다. 정확하게는 은닉층이 두 개고요. 최종적으로는 층을 3개 쌓습니다. 마지막 층은 예측 결과를 출력하는 층입니다.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사용하고 마지막 층의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합니다. 시그모이드는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해 주니까 확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리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리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출력층은 확률을 사용하기 위해 렐루보다 시그모이드를 사용합니다. 손실함수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검증 세트를 떼어두고 모델을 돌려보겠습니다.
에포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돌아갔고요. 히스토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스와 에쿼러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로스고요. accuracy입니다. 그래프에서 B5는 파란색 5를 말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죠. 트레이닝 로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파란색 블루를 말합니다. 밸리데이션 로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B5는 파란색 점으로 트레이닝 accuracy를 나타내고요. B는 파란색으로 밸리데이션 accuracy를 나타냅니다.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포크가 진행됩니다.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로스는 감소하고 accuracy는 증가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잘 학습한 것이죠. 그런데 검증 세트에서 돌려본 결과는 예상보다 못합니다. 밸리데이션 로스는 감소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로스는 감소해야 하는데 하늘로 치솟고 있죠. 정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리데이션 accuracy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에포크가 진행되면서 상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과대적합, 오버피팅 된 겁니다.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되지 못한 겁니다. 훈련 데이터에는 최적화되어서 훈련 데이터는 잘 예측하는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훈련 데이터 말고는 써먹을 수가 없죠. 그나마 로스가 감소하다가 멈춘 부분, 네 번째 에포크까지만 돌려보고 끝내겠습니다.
4번의 에포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테스트 데이터로 accuracy를 보겠습니다. 정확도는 85%를 달성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도 85%의 정확도니까 디테일하게 손보면 90%가 넘는 정확도도 넘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데이터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확률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리뷰는 1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리뷰에 굿굿굿만 있나 보죠. 코드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이제 HLB 주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진 분류를 해볼 건데요. 인풋 데이터로 무엇을 넣어주면 될까요? 여기 값들을 전부 넣어주겠습니다. 필요한 모델을 일단 불러오고요. 체인지는 빼줄 거니까 5로 써줍니다. 거래량도 빼줍니다. 하나씩 밀어주고 빼줍니다. X 첫 번째 인풋 데이터에 해당하는 Y는 다음날 종가입니다. 19,862원은 여기죠.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눕니다.
밸리데이션 인덱스도 나눕니다. 모델을 한번 돌려봅니다. 생각해보니 라벨을 안 바꿔줬네요. 이걸 지우고 체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true, false로 되었죠? 학습이 안 되었네요. 결론, 이번에도 학습이 안 되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